아까처럼 1세대 1주택의 그 세대는 당연히 요건을 본다. 자녀도 1세대, 나도 1세대요 라고 주장해서 막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있다, 국세청이 안다 라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부동산 세금 너무 어려운데 한 방에 한번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 방에 정리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취득, 보유, 매각. 요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기본적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계별로 세금이 붙어요. 당연히 취득은 취득세가 붙고, 보유는 보유했을 때 그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있고요. 보유를 했는데 소득이 들어온다? 그럼 또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재산과 관련된 세금, 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 나누어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매각은 말 그대로 내가 사서 팔았으니까 뭔가 차익이 있다, 또는 손실을 봤다, 이익을 봤다,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재산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국세로 나눌 수 있고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세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맞아요. 종합부동산세. 흔히 얘기하는 종부세가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세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내가 월세를 받아서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정도의 세금이 있고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이제 중과가 들어왔어요. 중과가 뭐냐면 주택이 많은 사람이 취득할수록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조정지역이 있고요. 조정외 지역이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설명 써볼게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1세대 4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을 할 때 1세대 1주택은 조정이든 조정외든 1에서 3%. 네. 조정인 경우에 8%, 조정인 경우에는 1에서 3%. 1세대 3주택은 12%, 얘가 8%군요. 네. 그 다음에 4주택은 12%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조정과 조정외가 있어야 되는데, 조정은 그냥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이 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 라고 그냥 규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와 용 3구 딱 그 4개의 지역구만 조정이죠? 그렇죠. 네. 네. 조정과 조정외 지역이 있는데, 조정지역은 만약에 조정지역에 만약에 주택을 산다, 이렇게. 조정외 지역에 주택을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채 사면 취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이렇게 중과 제도라는 게 들어와서 돼 있고요. 그럼 이 1세대 1주택 이 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건 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얘는 무조건 주민등록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진 않아요. 양도소득세의 세대에서는 이 세대는 실질을 따져요. 네.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법인으로 뭔가 취득한다, 주택을 12%. 얘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12%. 증여를 한다. 증여는 조정지역 12%. 3억 원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뭐 조금 더 낮습니다. 한 3.5%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암기하신다기보다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많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과제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이해하셨을 거죠? 네. 물론 이제 오늘 개인만 하는 건데, 법인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제도가 또 있어요. 이 12% 이거 말고요. 수도권 과밀역 채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거와 수도권역 과밀역 채권 밖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들으시면서 계속 짬뽕 될 것 같아서, 취득세 중과는 이 제도와 법인 중과 제도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유세. 보유는 소득은 잠깐 빼고요. 재산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말씀드릴게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1일? 맞아요. 6월 1일입니다. 네. 혹시
그 유급하신 거 아니에요? 네, 6월 1일입니다. 네. 종부세는요, 탄생 배경이 지방세로부터 왔어요. 이 지방세의 기준일 그대로 와서 종부세는 결국은 뭐냐면 그 지방세인 그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연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지세금이에요. 고지세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안 들어보셨을 소득과 관련된 걸 좀 얘기해 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이제 요새는 저 전세보단 또 월세가 또 많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소득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주택, 2주택, 3주택.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어요. 이렇게 과세 체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내가 1주택자야. 비과세. 2주택부터 과세. 선생님, 1주택의 월세를 받으면 비과세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주택이 하나야. 그럼 거기서 월세를 받는 건 다 비과세인데, 다만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여기서 고가는 과세.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근데 보증금도 소득처럼 과세하나요? 과세해요. 어떻게 과세하냐? 3주택 이상 갖고 있을 때 전세 보증금이나 어떤 보증금 형태가 있다? 과세를 해요. 네. 그럼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이제 월세를 받느냐, 보증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이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중에 주택임대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얼마냐?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해요. 보증금을 어떻게 환산하냐면 그걸 이제 간주해서 임대료라고 해요. 월세도 임대료잖아요. 보증금도 넌 임대료처럼 볼게 하는 간주 임대료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을 다 합쳐요. 합친 거에서 3억을 빼줘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60%를 곱하고 거기에 1.8%를 곱해요. 그게 임대료예요. 원래는 이 임대소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만 계산해요. 근데 배우자가 같이 갖고 있으면 합산해요. 배우자가 한 채, 나도 한 채면 두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주택수만 여기서 보고 세금은 각자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2천만 원이 기준이야. 2천만 원을 또 넘으면 종합과세 하고요. 2천만 원 미치면 분리나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거 물어보세요. 내가 그러면 아파트를 월세 놓고 있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자, 뭔가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들어보면 임대사업자. 왜 무슨 임대사업자 구청에 등록하면 무슨 세제적 혜택이 있어요 라고 옛날에 뭐 한참 하다가 지금 좀 여기가 사그러졌지만 임대사업자라고 있잖아요. 걔와 얘는 또 달라요. 자, 임대사업자를 너가 등록을 해. 등록을 해서 요건을 맞춰. 너한테 다양한 세제적 혜택을 줄게가 임대사업자 제도고요. 얘는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냥 세금을 내는 그냥 임대사업인 거예요. 사업자. 같으면서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뭐 내가 100에 사서 300에 팔았어요. 200을 벌었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아까처럼 1세대 1주택의 그 세대는 당연히 실질적 요건을 본다. 자녀도 1세대, 나도 1세대예요 라고 주장해서 막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있다는 걸 국세청이 안다 라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제 그걸 많이 하세요. 요거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내가 현재 6억이에요. 6억을 영원에 샀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6억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은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A야. 우리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 증여를 하면 보통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가 세금이 없거든요. 신고를 해 없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Z라는 아파트를 A가 갖고 있는 Z라는 아파트를 B에게 증여를 했어요. B가 증여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금이 없어요. 맞죠? 받는 상이 6억이니까. 그럼 B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6억? 6억. 6억. 네. 역시 유급하셔서. 아닙니다. 자, 다시. A는 원래 빵원에 샀어요. 근데 6억에 시가 6억에서 6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우리 배우자님한테 증여하고 증여하면 6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던데? 맞네? 그래서 6억짜리 자산을 증여했더니 세금도 안 내. 여기도 일단 세금 안 내고. 그럼 이제 증여했으니까 B가 주인이 된 거죠, Z에. 그래서 B가 6억에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득하고 바로 다음날 팔았어요. 얼마에? 현재 6억이니까 6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죠? 0원이죠.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죠? 양도세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팔았을 때는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잠깐 머리를 생각을 해봤더니 증여를 하고 증여세도 없고 팔았더니 양도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팔려는 것보다는 죄다 배우자한테 6억에 증여하고 팔면 다 양도세를 안 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하고 5년 안에 다시 판다면 원래 취득가액을 6억이 아니라 증여 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해요. 이게 배우자 이월과세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아마 이제 궁금한 게 미국 주식 아닐까요? 아, 맞아요. 금융소득세랑 또 미국 주식 관련된 세금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 참고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동산, 금융자산, 이제 요새 많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니까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내가 미국 주식을 개인으로 취득을 했어. 취득하면 미국 주식을 취득한다고 취득세가 있나요? 없죠? 일반적으로는 없죠. 네네네. 네. 그래서 취득세는 없다.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데 보유할 때 무슨 세금이 있나요? 배당세? 맞아요. 배당.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건, 네, 우리가 너무 매각에만 몰두해서 그렇지, 주식은 사실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제 돈을 벌면 보통 벌면 배당을 하죠. 네. 또는 뭐, 배당을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투자도 하고 배당도 잘 받았는데, 난 이 정도면 이제 매각 실현해도 될 것 같아? 당연히 양도소득세. 배당은, 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연방세를 내겠죠. 네. 그리고 그 소득을 우리나라한테 주겠죠.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서 원천징수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이 있는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먼저 어디서 내냐?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에서 뭔가 세금을 징수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이 아까 제가 몇 프로라 그랬죠? 15.4%? 맞아요. 국세만 따지면 14%? 네, 14%. 미국은 15%. 미국에서가 15%예요. 한국에서 14%예요.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당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낼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왜냐하면 이중 과세 방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세금 내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빼줘요. 네. 어쨌든 그냥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하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잘 따지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미국 주식을 팔았어.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거는 5월 달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지금 내가 A라는 주식을 사서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면 100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20% 지방세 2%에서 22%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면서 해외 주식 처분할 때 국내 주식의 양도 차선하고 합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주식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국내 주식에서 내가 손실을 보면은 요걸 합산해서 통산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한번 내가 그래도 국내 투자에서 손실을 봐서 마음이 아프지만 세금할 때는 뭔가 혜택이 있으니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250만 원은 빼줘요. 기본으로 250만 원 빼줘. 그러니까 내가 양도 차익을 다 더해봤더니 240만 원이야. 그럼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마 보통 증권사를 한 군데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이용하실 텐데 여러 군데 이용하시면 아마 그걸 자료를 다 취합해 보시면 딱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뭐 홈택스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신청하셔서 거기서 이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설명 때 아까 자 A가 주식을 들고 있어요. 6억을 들고 있어요. 취득을 영원했어요. 아까랑 좀 상황이 비슷하죠? 이건 미국 주식이에요. 그래서 팔았어. 그러면 6억에 대해서 250만 원 빼고 22% 세금 매기겠죠?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야. 그럼 B가 6억 원에 취득했죠? 현재 6억 원이잖아요. 그럼 팔면 양도 차익이 0원이죠? 그럼 세금이 없네요. 똑같네요. 아까랑 부동산이랑. 그래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도 똑같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부동산은 10년이에요. 얘는 오늘 증여하고 26년에 판다 1년 지나고 그러면은 취득가액을 인정해줘요. 6억이라고. 1년이라는 규정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식은 이제 급격한 이제 자산 변동도 있고 해서 1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 할 때 이제 다들 사실 이걸 알 텐데 선입 선출법이 있고 이동 평균법이 있어요. 평균으로 볼 거냐, 100주에 뭐 살 때 가격과 200주에 살 때 가격으로 취득 원가를 볼 거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둘 중에 더 괜찮은 세금,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군요. 선택해서 세금 신고하시면 된다.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미국 주식도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보유세와 관련된 건 사실은 뭐 절세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매각은 아까처럼 배우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법인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럼 법인으로 내가 운영을 한다. 그럼 사업과 관련된 어떤 직접 경비는 다 비용 처리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비용, 뭐 차량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세율 체계도 다르죠. 근데 물론 여기도 22%긴 한데 2억 원 밑에는 또 9%고 10%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부동산 클래스니까 부동산 이제 건물주 해가지고 따박따박 원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법인의 해외 주식 배당주 같은 거 투자해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테슬라가 되는 거죠. 마치 건물에 월세 들어오듯이 이제 세팅해 놓으면 나의 노후 소득이 부동산과 금융소득으로 이제 균형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억짜리인데 1억에 거래할 수도 있고 20억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시가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빌려준다는 의미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건 달라요.